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문법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의문에 대해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의문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해요. 방, 밤, 반. 이 세 단어의 의미는 모두 다르죠. 이응, 미음, 니은과 같은 소리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에는 모음, 자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라는 단어를 의문으로 쪼개볼까요? 니은, 아, 미음, 우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니은과 미음은 자음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아와 우는 모음이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모음과 자음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예요. 화면에 보이는 닭 인형, 잘 알고 계시죠? 이 인형의 배를 꾹 누르면 꽥 하고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폐에서 공기를 쭉 짜내면 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편안한 상태에서 소리 내볼까요? 으 또는 아 같은 소리가 나죠. 이렇게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처럼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와처럼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와와 같은 소리를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울하고 위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편하게 발음하다 보니까 위 이렇게 입술의 모양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모음은요, 입술이 오므린 상태에서 고정하고 발음을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좀 어색하죠?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바른 발음이고요. 그래서 이 외와 위는 단모음에 속합니다. 우리말 소리에서 단모음은요 10개가 있고요 이중모음에는 11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10개의 단모음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우리말 소리 단모음 10개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정리하면 이와 같은 표가 됩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뭔가 복잡해 보여서 이 표만 보면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어 살피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째는 혀의 앞뒤, 혀가 상대적으로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눕니다. 모음을 각각 발음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고요. 2개나 3개 정도를 비교해서 발음해보면 파악하기 쉬워요. 그러면 에하고 어를 한번 발음해 볼게요. 천천히 두 모음을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에 할 때는 가만히 있던 혀가 어를 발음할 때 뒤로 조금 이동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혀의 위치가 앞쪽에 위치하는 모음을 전설모음이라고 하고 혀가 상대적으로 뒤에 위치하는 모음을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은요 한자로 앞을 뜻하는 글자고요. 후는요 뒤를 뜻하는 한자예요. 설은요 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는 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단모음을 나누는 2번째 기준은요 입술의 모양이에요. 자, 입술의 모양이 우리가 오라고 발음할 때처럼 동그랗게 오므라드는 주름이 지는 그런 모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음을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다 라고 해서 한자로 동그라미를 뜻하는 원을 써요. 원순모음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은 모음, 상대적으로 입술이 좀 평평한 모음, 이런 것들을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은요, 입술을 뜻해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좀 낯설긴 한데 풀어서 쓰면 이해가 쉽죠? 표에 있는 모음들을 여러분이 발음하다 보면 오처럼 입술이 오므라드는 모음이 원순 모음 쪽에, 그보다 평평한 입술 모양을 갖는 모음이 평순 모음 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혀가 어디에 있어야 높은 것이고 어디에 있어야 낮은 것인지 절대적인 그런 높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햄버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때 윗턱이 움직이나요? 아래턱이 움직이나요? 네, 맞아요. 우리 아래턱이 움직이죠.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혀도 함께 따라서 내려오게 됩니다. 입이 점점 더 벌어질수록 혀의 높이도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혀의 높낮이가 관련이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맞는지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이, 에, 에를 순서대로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 에, 에를 순서대로 발음을 하다 보면 턱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죠. 혀도 같이 아래턱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가 고모음, 에가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단모음 체계표를 살펴봤는데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는 됐는데 이 표를 외우는 것이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키, 위, 를, 주, 개, 돼, 엇, 소, 네, 가. 이렇게 외우면 표 안쪽을 쉽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 안쪽을 외우시고 나서 각각을 발음해 보면서 입술의 모양이 어떤지, 혀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혀의 높낮이가 어떤지 이런 걸 찾아가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예요. 브를 발음해 볼게요. 우리가 자음의 소리를 정확히 알려면 으를 앞에 붙이고요. 자음과 그 뒤에 또 으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주면 소리가 좀 명확하게 나는데요. 그래서 브의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를 내면 명확하죠? 맞아요. 으브 이렇게 소리 내보세요. 으브. 폐에서 공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브 하면서 입술이 닫혀버려요. 거기에 공기가 막 부딪히죠. 그러다가 입술을 열어주면 공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공기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불러요. 자음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어디에서 만드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두 입술이 맞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이 소리를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부릅니다. 자, 입술 안쪽을 가볼게요. 앞니 뒤쪽에 까끌까끌한 잇몸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잇몸 부분에 혀 끝이 맞닿거나 아니면 그 근처로 이동해서 나오는 소리를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혀 끝으로 그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입천장을 건드려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입천장이 좀 딱딱하죠? 그 부분은 새입천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새입천장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새입천장 소리 이렇게 부르겠죠? 그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혀 끝으로 건드리기는 힘들고 혀의 뿌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닿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말랑말랑한 입천장이어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혀로는 건드릴 수가 없죠. 목구멍이에요. 자, 이 목구멍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 뭐라고 부르냐면 목청 소리라고 부릅니다. 자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요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유독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이상합니다. 우리가 내는 말소리 중에는요, 이 코 속에 넓은 공간을 울리면서 내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공간이 감기 걸리면 콧물로 꽉 차잖아요. 그래서 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떤 공간을 울리면서 내는 소리, 울림소리라고 하고요. 어떤 공간을 울리지 않는 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각각은 또 세 가지,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안 울림 소리는 만드는 방법이 세 종류로 나뉘어져요. 어떤 공간을 완전히 닫았다가 여는 소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인대가 파열되었다라고 할 때 그 파열을 씁니다. 파열음이라고 해요. 닫았다가 열어주는 소리예요. 자,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둘 수도 있겠죠. 공간을 좁혀서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좁히다 보면 좁아진 틈 사이로 공기가 마구 부딪힐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간을 닫았다가 열기는 여는데 천천히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맞아요. 닫았다가 여니까 파열음 느낌도 날 거고요. 천천히 여니까 공간이 좁아져서 공기가 막 부딪힐 거예요. 마찰음 느낌도 나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요, 파, 찰, 음이라고 부르고 두 가지의 성격이 모두 섞여 있습니다. 이제 울림소리로 가볼게요. 울림소리, 아까 선생님이 어떤 공간을 울리며 나오는 소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울리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콧속을 울리면서 내는 소리는요, 콧소리라고 하고요. 한자로 쓰면 비음이라고 합니다. 자, 공기가 코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혀의 양 옆에 공간을 울리거나 흘러가는 그런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흘러간다 라고 해서 흐름소리라고 하고요. 흐르다를 한자로 쓰면 유예요. 그래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음을 분류하는 마지막 기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차례대로 발음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평범한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이 브는요, 평범한 소리여서 예사소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브를 발음을 할 건데 이때 힘을 조금 더 줘볼게요. 그러면 뿌가 되죠. 이런 소리를 우리는 된소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변화를 줘볼게요. 브를 발음할 건데요. 공기를 많이 섞어서 갑자기 공기를 툭 내뱉는 것처럼 발음해 볼까요? 네, 그럼 프라는 소리가 되죠. 이런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브, 뿌, 프처럼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모음 체계표처럼 우리말의 19개 자음도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표로 정리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된답니다. 앞서서 배웠던 기준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표를 함께 살펴볼게요. 소리가 나는 위치, 한자로 말하면 조음 위치가 됩니다. 조가 만들다, 음이 소리, 위치는 아시죠? 소리를 만드는 위치예요. 이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5가지가 나옵니다. 표의 자음을 발음해보면 각각이 어디에서 소리 나는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브를 발음하다 보면 입술이 맞닿으면서 나오는 소리니까 입술 소리. 우리 그 소리를 내보면 혀의 뿌리가 여린 입천장 부분에 닿다가 떨어지는 소리니까 여린 입천장 소리. 이렇게 여러분이 발음하면서 찾다 보면 아, 이 소리가 여기서 나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만드는 방법, 한자로 말하면 조음 방법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었죠. 먼저 어떤 공간을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로 나눌 수 있고, 거기서 또다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3가지, 어느 공간을 울리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떠올리면서 표의 자음을 발음해 보세요. 브는 입술을 닫았다가 열면서 나오는 소리니까 파열음이고, 공간을 울리진 않으니까 안 울림 소리가 되겠죠? 우리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응은 코를 울리면서 내는 소리라서 비음에 속하고요. 또 울린다고 했으니까 울림 소리겠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건 안 울림 소리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스와 스처럼 예사소리, 된소리만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자음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모음보다 뭐가 좀 복잡한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보다 이해가 먼저예요. 기준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를 채워나가 보세요. 표에 있는 자음을 각각 발음하면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나, 어떻게 만들어지나, 색이는 어떤가 이런 걸 느껴보다 보면 이 표가 이해될 거고 그럼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또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꼭 복습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다음 주에는 문장 성분으로 돌아올게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안녕!